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의료정보학교실 방송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Prediction of Hearing Recovery in Unilateral Third Sensor Neural Hearing Los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합니다. 이 논문은 민규이 외에 5명에 의해 작성된 논문으로 2022년 3월 10일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출간된 논문입니다. 논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논문의 타겟 질병인 Idiopathic Third Sensor Neural Hearing Loss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패틱은 원인을 알 수 없거나 돌발적인 원인을 가진 질환을 의미하며 센서리 뉴럴 히어링 로스는 한국어로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하며 달팽이 간의 청각세포로부터 뇌의 청각을 담당하는 부위까지의 신경부위에 이상이 생겨 청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체로 2000Hz 이상의 고음역의 청력에 많이 형성되어 기도와 골도의 청력이 거의 같은 정도로 떨어지며 심한 정도는 100dB 정도 큰 소리를 들려주어도 못 듣기도 합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는 대체로 고음이 잘 안 들려서 시오, 쌍시오, 지읒, 쌍지읒과 같은 자음을 잘 구별해 듣지 못하고 소리가 커지면 울려서 들리고 지나치게 큰 소리는 오히려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말소리 또는 다른 소리가 왜곡되거나 명료하지 않은 증상을 비롯하여 특정 소리의 높낮이, 특히 높은 소리를 듣기 어려워하거나 울리거나 윙윙대는 소리가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들리는 현상, 주변에 잡음이 있을 때 말소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증상을 보입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적 치료, 수술적 치료, 보청기와 같은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얼굴 좌우 측면에 있는 귓바퀴로부터 소리의 길목인 웨이도까지를 귀의 바깥 부분에 있다고 하여 웨이라고 합니다. 소리의 떨림을 받아들이는 고막부터 달팽이관 이전까지를 중위라고 하고 중위를 지나서 귀의 가장 안쪽에 있는 안쪽을 내위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청세포가 신경신호를 발생시켜 소리를 대뇌의 청각기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각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중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겨 귀가 잘 듣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날 때 청력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귀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청력은 정도에 따라 분류가 가능합니다. 0에서 25dB를 정상 청력이라고 합니다. 26에서 40을 경도 난청이라고 하며 1대1 대화에는 문제가 없으나 작은 소리, 속삭이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41에서 55까지를 중도 난청이라고 하며 집단으로 대화하는 것은 알아듣기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56에서 60까지는 중고도 난청이라고 하며 큰 소리만 들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71에서 90은 고도 난청이라고 하며 귀를 가까이 말아야만 들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91 이상은 심도 난청이라고 하여 상당히 큰 소리에도 반응이 없거나 폭발음 등에서만 반응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ISSMHL을 진단하기 위해 쓰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힐튼 어디오메트릭스는 줄여서 PTA라고도 부르는 검사입니다. 한국어로는 수능 청력 검사라고 하며 수능 청력 검사는 개인의 청력 역치 수준을 파악하여 청력 성실의 정도, 유형 및 구성을 결정할 수 있는 주요 청력 검사입니다. 250에서 8000Hz 정도의 소음을 사용하여 각 주파수에 따라서 음의 강도를 조절하여 청각 역치를 측정하며 난청의 유무, 정도, 유형을 알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PTA를 5가지 시입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Ascending, U-shape, Descending, Flat, Depth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로 데이터는 2010년 1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에 유리레터럴 ISNH로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813명의 환자의 메디컬 레코드를 이용합니다. 이 중 병인이 명확한 환자를 제외하여 453명이 최종적으로 남게 되었고, 이 453명은 해당 기간 동안 3차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첫 방문 때와 치료 후 한 달 후 수능 청력검사 PTA를 받은 적이 있는 ISNH의 환자로 남성이 222명, 여성이 2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균 연령은 50.3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연구에 사용된 피처들입니다. 각 피처들은 인구 통계학적 요소, 메디컬 레코드, PTA, 랩 데이터에서 수출되었으며 성별과 진단받았을 당시의 나이, 오른쪽 귀와 왼쪽 귀 중 어느 쪽에 어펙트가 있는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의 클래스에는 시혜갈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마지막 파이널 헤어링 레벨에 따라서 컴플릿 리커버리와 파셜 리커버리, 슬라이트 리커버리, 노 임프루먼트로 나누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컴플릿 리커버리와 파셜 리커버리를 리커버리 그룹으로 슬라이트 리커버리와 노 임프루먼트를 노 리커버리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본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스플리팅과 프리프로세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75대 25 비율로 모델 학습에 쓸 트레인셋과 모델 평가에 쓸 테스트셋으로 분리되었으며 아웃라이어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는 이상치 분류에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기본적으로 데이터셋을 디시전 트리 형태로 표현해 정상값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디시전 트리 깊숙이 타고 내려가야 되고 반대로 이상값은 디시전 트리 상단부에서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의사결정 나무를 몇 회 타고 내려가야 분리되는가를 기준으로 정상과 이상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찾은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있지만 아웃라이어가 밸류가 아닌 값으로 대체했습니다. 이제 미싱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연속형 변수와 비연속형 변수를 나누어서 미싱 밸류를 해결하였습니다. 연속형 밸류에 대해서는 마이스를 이용하였고 이 마이스는 멀티베리어트 임퓨테이션 체인지 이퀘이션의 약자로 다중 대치법 중 하나인 방법입니다. 다중 대치법은 대체값으로 결책치를 채워 넣은 데이터셋을 N개 만들고 내가 분석하고 싶은 모델 A를 N개의 데이터에서 각각 추출한 후 수정치 평균을 모델 A의 분석 결과로 도출해내는 방식입니다. 마이스는 모든 변수들이 정기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없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결책치의 조건적인 분포가 다른 모든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어 분포 과정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제잘값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에 대해서 반올림을 적용하였습니다. 좋은 모델을 위해서 프레딕트 프로바빌리티에 대한 칼리브레이션 또한 진행되었는데 해당 방법으로는 아이소토닉 리그레션을 이용하였습니다. 아이소토닉 리그레션은 아래의 두 식에서 m을 학습시키는 민 스퀘어를 최소화하는 리니어 리그레션 태스크입니다. 빨간색 점들이 입력값으로 주어졌을 때 오차를 작게 하면서 비감소하는 함수를 찾아주어 논-파라미틱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선형식으로 이루어져 스텝와이즈는 성질을 띠고 있으며 식이 결과값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작은 데이터에 대한 오버피팅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 연구의 적용 및 사례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블랙박스 모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모델이 강아지 사진을 보고 강아지라고 판별했습니다. 하지만 왜 강아지라고 판별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입력과 출력만 나올 뿐 그 내부 과정을 알 수가 없어 내부 작업이 명확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요즘 많이 쓰이는 뉴럴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딥러닝은 나오고 들어가는 것은 명확하고 정확한데 또한 예측력까지 뛰어난데 예측이 왜 되었는지가 설명 안 되는 것을 설명 가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샵입니다. 샵은 샤플리 어댑티브 익스플레네이션의 약자로 샤플리 밸리를 기반으로 예측값에 대한 각 피처가 미치는 기여도를 측정하여 예측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봅시다. 플레이어 A, B, C가 힘을 합쳐서 100점을 받기 위한 게임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플레이어 A, B, C가 모두 힘을 합쳐서 게임을 하였고 총점은 10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3명의 플레이어 중에서 누가 가장 많이 기여를 했는지 알고 싶어 플레이어 A가 빠지고 B와 C가 함께 했을 때 총점 20점, B가 빠졌을 때 80점, C가 빠졌을 때 90점이라면 이 모든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이 게임에 가장 많이 기여를 한 사람이 A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가 다 있을 때와 구성 요소를 하나씩 뺐을 때를 비교하여서 해당 구성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지를 보는 것이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셔플리 밸류는 플레이어 전체 집합에 대해 가능한 모든 부분 집합마다 특정 플레이어의 존재 여부에 따른 점수의 변화량을 계산하여 가중평균한 값, 즉 다시 말하면 말진 컨트리뷰션을 구하고 그 이후에 가중평균한 값을 구합니다. 가중평균한 값은 아래 식과 같이 플레이어 전체 집합에서 샤플리 밸류를 계산하는 플레이어가 제외된 각 집합을 제외한 후 산출되어 계산이 진행됩니다. 샤플리 밸류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전체 성과를 창출하는 데 각 참여자가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 수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샤플리 밸류가 높다는 것은 큰 기여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점으로는 근방에 있는 모델만 가지고 예측값을 구하는 라임과 달리 셔플리 밸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을 가리는 특징이 있다는 것과 전체 데이터 중 관심 관측지의 위치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이해 가능합니다. 정형 데이터의 경우 관측지별 해석과 전반적 변수 중에도 산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모든 순열에 대해 계산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과 이러한 셔플리 밸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든 머신러닝 모델에 적용이 가능한 커널 샵, 딥러닝을 위한 딥샵, 트리 구조 모델에 적합한 트리샵 등 다양한 구조의 방법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셔플리 밸류는 모델 학습 후 산출되는 것으로 사후 분석에 속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해석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은 모델링이 진행되면서 그 안에 중요 변수를 찾는다면 셔플리 밸류는 다릅니다. 모델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모델 어그노스틱 익스플레이네이션 AI 기법에 속하게 되며 딥러닝의 어텐션은 모델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서 중요도가 나오기 때문에 모델 어그노스틱 메소드는 아닙니다. 본 논문에 사용된 모델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입력각이 어떤 클래스에 속할지에 대한 결과값을 도출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분류 문제를 위한 해결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해결 알고리즘은 분류 문제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분류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 출력값의 범위를 수정하여 주요 두 개의 값 분류인 이진 분류를 위해 사용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데이터 분류 기준선, 즉 최적의 결정 경계를 정의하여 분류하는 SVM, 여러 개의 약한 모델을 수정하여 강한 모델을 만드는 부스팅 계열의 모델인 XGB 부스트 라이트 GBM이 사용되었습니다. 두 모델 다 가중치 업데이트 과정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하였고, XGB 부스트는 일반적인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과 작동 원리는 동일하나 가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교화된 모델이며, 부순도를 감소하는 방향만 간접되던 기존 트리와 달리 정교화를 추가하여 모델의 복잡성을 고려한 모델입니다. 라이트 GB는 XGB 부스트에 비해서 더 가볍고 빠른 실행 속도를 가진 모델로서 범주형 변수 처리에 지원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층 퍼스트론을 여러 개 쌓아서 만들어진 다층 퍼스트론을 사용하였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다음은 테스트셋에 대한 모델의 성능에 대해 쓰임표로 AUROC와 AUPRC 이외에도 브라이어 스코어, BACC, F1 스코어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브라이어 스코어는 전체적인 정확도를 비교하는 계산식으로 관찰된 결과와 예측된 결과와의 차이의 제곱의 평균값으로 0에서 0.25 사이로 계산됩니다. 0점은 완벽한 예측 모델이고 0.25는 무의미한 예측 모델을 뜻합니다. BACC는 밸런스드 애큐러시의 약자로 불균형 데이터셋의 가장된 성능 측정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클래스당 재현율 점수의 매크로 평균이나 각 샘플의 실제 클래스 역 보급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되는 정확도라고 합니다. 균형 잡힌 데이터셋에서는 정확도와 같은 값을 나타냅니다. 표에 표시된 빨간색 부분을 보면 라이트 GBM과 MLB가 브랄리아 스코어 BACC, F1 스코어에서 우수한 점수를 가지는 것을 통해서 다른 모델에 비해서 우수한 성능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델의 성능에 대해 나타낸 그림으로 그림 A는 AUROC, 그림 B는 AUPRC를 나타낸 것입니다. AUROC는 X축을 false positive rate, Y축을 리콜로 두고 시각화한 그래프로 ROC 커브 아래의 면적인 AUC를 이용하여 그림의 성능 평가를 하여 1에 가까울수록 클래시파이어의 성능이 향상됨을 의미합니다. B는 AUPRC로 X축은 리콜, Y축은 프리시전으로 설정하여 그린 곡선 아래의 면적값인 모델 평가 지표입니다. 두 값은 모두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X축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향하는 곡선을 가지게 됩니다. 프리시전과 리콜 지표 모두 1에 가까우면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AUPRC 역시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입니다. 이를 통해서 라이트 GBM과 MLP가 다른 모델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샤벨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입니다. 입력 변수별 샤플리 밸류를 계산하여 얻은 결과이며, 특정 관측치마다 샤플리 밸류에 계산할 수 있으며, 다시 말하면 각각의 점들은 각 한자별 샷과 피처 밸류를 의미합니다. 샷 밸류가 높다는 것은 큰 기여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각 변수마다 큰 값이면 빨간색, 그 값이 작으면 파란색을 띱니다. 오른쪽에 있는 샷 밸류는 오른쪽이 큰 값, 왼쪽이 작은 값,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각 값마다 중요도가 구해져서
이걸 평균의 mean absolute sharp value라고 하며 예측 모델에 대해 피처별 임팩트를 나타낸 것입니다. 플롯을 통하여 affected year의 initial hearing threshold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후의 번, TG, unaffected year의 initial hearing threshold, age, weight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각 피처별 의미하는 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Initial Audio Graph Shape를 통해서 Top Important Value로 여기고 있으며 Ascending U-Shape Flat Type은 샵 밸류를 통해서 예후의 포지티브한 이펙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반해 Descending Tab은 네거티브 샵 밸류를 가짐을 통해서 예후의 네거티브 이펙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초기 히어링 레벨 역시 샵밸류를 통해서 중요한 변수인 것을 확인하였는데 왼쪽 그래프를 통해서 mild, moderate, profound가 예후의 긍정적인 영향을, severe, deep가 예후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UAE는 unaffected ear를 의미하며 unaffected ear의 초기 히어링 레벨 또한 예후의 중요한 피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치를 벗어난 푸어 스코어일수록 히어링 리커버리에 네거티브 이펙트를 가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 논문에서 발견된 예후 인자로서 번은 블러드 유리아 니트로겐으로 혈중 요소 질소를 의미하며 혈중 요소 질소가 높을수록 디하이드레이션과 로우 블러드 플로우를 보입니다. 해당 결과를 양성과 음성으로 나누는 기준이 되는 수치를 컷오프 밸류라고 하는데 번에서는 17.4가 해당되었으며 하이 레벨의 번을 가지는 환자일수록 예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하이드레이션이 ISSNHL의 예후에 도움이 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이는 컷 밸류로 50.7을 가지며 이 점수를 기준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부정적인 예후를 가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TG는 한국어로는 중성지방이라고 불리며 혈청 중 TG 양이 증가하는 경우 고지혈증을 야기하게 됩니다. 고지혈증이 ISSNH 미세혈관의 부전을 증가시켜 나쁜 예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가설이 있으며 컷 밸류의 93.6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경우에는 예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지러움증은 예후의 부정적인 인자로 어지러움증을 경험한 환자는 부정적인 예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병 후 치료까지의 기간은 알려진 예후 인자로서 초기 치료가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초기 치료가 이루어진 환자는 예후가 좋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발생 후 컷 밸류 6.1을 기준으로 의미합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진행된 라이트 GBL 모델이 ISSNH에 대하여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과 AI가 ISSNH의 예측을 위해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점, 클리닉 이펙티브니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결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로 작은 사이즈의 데이터 사용과 미싱 밸류에 대한 대처를 했더라도 실제 값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한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불균형한 데이터에 대해서 오버샘플링과 같은 방법이 아니더라도 불균형 데이터의 모델 성능을 평가하는 밸런스 어큐러시와 AU PRC 등을 통해 비교해보는 실험을 진행하는 것과 해당 연구의 캡 부스트 모델을 쓰는 어떠한 성능이 나왔을지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발표에 사용된 자료의 레퍼런스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